상법 개정 바로 다음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기대했던 금융주 투자자들은 오늘은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정의 주주 환원 강화 의지가 거듭 확인되며 금융주들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그 어느 때보다 개선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서 수익성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은행주 투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 경제부 유주한 기자와 알아봅니다. 유 기자,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금융지주사주들한테도 호재가 될지가 궁금한데 이 금융지주사들도 자사주들 많이 좀 들고 있습니까?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매우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고 보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요. 4대 금융지주들의 자사주 보유 현황은 보시다시피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됐던 신용증권의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또 다른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이 20%가 넘어가는 것에 비하면은 매우 작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네요. 또 일반 지주사인 TY홀딩스의 자사주 비중이 30%, SK와 롯데지주가 각각 25%, 27%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비중이 오히려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은 금융주에 있어서는 자사주라는 게 어떤 지배의 도구라기보다는 좀 인수합병 때 주식 교환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적 투자자와 좀 지분 수합을 하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보유해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매입하면 바로 소각을 해서 오히려 주주의 가치를 높여가는 주주 환원의 수단으로서 자사주를 활용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발의 같은 자사주 소각 의무에 따른 강제성 측면만 놓고 본다면은 좀 금융주에 미치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융지주 주주환원에 보다 힘이 실리는 어떤 배경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강합니다.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미 금융지주사들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들이고요. 향후 상장사들 사이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좀 보편화된다고 한다면은 재무 여력도 크고 또 주주 환원 의지도 강한 금융사들이 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수익을 많이 내야 배당도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2분기 실적이 곧 줄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전망이 되나요? 네, 일단 4대 지주만 놓고 본다면은 원래는 좀 2분기 실적이 다소 쉬어가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년도 2분기에 실적이 워낙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더불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자 이익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FN가이드 취합 컨센서스로 보시면은 KB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 감소한 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우리금융지주가 9%가량 감소한 8,700억 원으로 전망이 되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서둘러서 대출 제한에 나서야 할 만큼 2분기 대출 성장이 예상을 벗어난 수준으로 좋았습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마진 하락을 상쇄하면서 이자 이익이 오히려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채권금리 하락과 환율 안정으로 인해서 비이자 이익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금리도 사실 많이 내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체감은 그렇습니다. 저만 안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3분기인데 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지금 시작이 됐단 말이죠. 실적에 타격 없을까요? 네, 대출을 줄여야 하는 만큼 성장성은 둔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매우 타당하겠습니다. 자, 가계대출은 특히나 위험 가중치가 낮은 자산이라는 점에서 성장과 위험 관리를 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좀 작년부터 가계부채가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은행권이 경영의 기조를 좀 성장보다 위험 관리 쪽으로 좀 방점을 많이 옮겨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계대출 억제가 아쉬운 측면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대출과는 달리 대기업 대출은 아직까지는 좀 양호한 상황이고요. 또 하반기에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경기 악화에 따른 타격에 좀 대처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지금은 오히려 환율이 좀 실적 개선을
할 것이라는 부분에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은행권이 가장 중시하는 경영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입니다. 작년 3, 4분기에 비해서 현재 환율이 낮은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CET1 비율이 올라가면서 이와 연계한 주주 환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점은 앞서 말씀하신 다다음 주 24일로 예정된 실적 발표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KB금융이 최대 8천억 원에 달하는, 또 신한과 하나금융이 각각 3에서 4천억 원, 또 우리금융이 1,500억 원, 도합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좀 자사주 소각 파티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친 총 주주 환원율이 올해 좀 50%를 넘어가는 케이스도 탄생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손꼽힙니다. 네, 그러네요. 환율이 또 상당히 내렸기 때문에 은행들은 참 어떻게든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지주사들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좀 네. 더 성장할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2분기 이후 4대 금융지주 주가는 최소 40% 이상씩 모두 올랐습니다. 네. 자, 아시다시피 워낙 국내 증시가 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장부가만큼만이라도 평가를 받아라라는 의미에서 PBR 1배가 마치 목표치처럼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가가 무려 45%나 올랐어도 KB금융의 PBR이 여전히 0.7배 수준입니다. 또 나머지 세 곳은 장부가 절반의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예. 금융권의 안팎, 또 기업을 분석하는 증권업계 쪽에서는 좀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조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곳 중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이냐는 점도 궁금해하실 것 이게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자, 시각이 조금 다소 갈리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의 경우에는 실적과 주주 환원 측면에서 좀 압도적인 좀 1등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이 같은 프리미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도 하는데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KB금융의 PBR이 현재 0.7배 수준까지 올랐으니까 나머지 2위에서 4위권이 좀 키 맞추기를 위해 꾸준하게 더 큰 폭으로 올라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은행 주주들의 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 짚어봤습니다.